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늦은 밤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어요. 민수는 마이크 앞에서 차분히 숨을 고르고 오늘은 서연이 전해줄 이야기를 예고했죠. 단순한 도시 괴담이 아니라 매일 밤 거리를 누비며 수많은 얼굴을 마주하는 택시기사들이 직접 겪은 경험담이었어요. 직업이라는 무대가 같아도 그 무대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죠. 서연은 여러 지역을 찾아다니며 기사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기록했다고 했어요. 반복되는 패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금기. 이야기는 이미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직업인들의 뼈에 새겨진 법칙 같았죠. 서연이 들려준 첫 번째 불문율은 단호했어요. 귀신처럼 보이는 존재는 절대 태우지 마라. 그는 도현이라는 기사의 경험을 꺼냈어요. 제주도의 외진길, 흔히 귀신도로라 불리는 구간을 달리던 밤이었죠. 전조등 불빛 너머에 한 여자가 손을 흔들며 서 있었대요. 한눈에 보기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직감이 왔다고 해요. 몸이 땅에 닿지 않은 듯 어깨 위로 희뿌연 기운이 떠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 없이 허공을 가로질렀죠. 도현은 그 순간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어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스쳐 지나간 직후 차 안은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정적에 잠식됐죠. 도현은 백미러를 곁눈질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겠지. 그러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감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트렁크 쪽에서 무언가 억눌린 듯한 기운이 스멀스멀 번져왔어요. 차 안은 분명 비어 있었는데 유리에 비친 그림자는 방금 본 여인의 형체와 겹쳐 보였어요. 멈출까, 달릴까 갈등하며 결국 도현은 차를 세웠죠. 트렁크를 열었을 땐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라져야 할 웃음소리가 귀끝에 스쳤어요.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가락으로 그의 신경을 건드리는 듯 낮고 건조한 숨결이 차창 사이로 흘러나왔죠.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어요. 비슷한 시각, 다른 기사지훈도 기묘한 경험을 증언했어요. 경기도 외곽의 한 육교 위, 새벽 1시쯤에 작은 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불길한 낡은 복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멜빵 바지에 어울리지 않는 헐거운 모자, 오래된 놀이공원에서나 봄직한 옷차림이었죠. 지금 시대의 아이들과는 너무나 어긋난 모습이었어요. 지훈은 그대로 지나쳤지만 차가 20m쯤 달린 순간 다시 그 아이가 눈앞에 나타났죠. 아까와 똑같이 손을 흔들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의 시야를 점령했어요. 핸들은 떨리고 심장은 분주히 뛰었지만 속도는 오히려 더 붙었죠. 그날 새벽, 지훈은 영업을 마치고 집 앞 골목에 도착했어요. 긴장을 풀고 내려야 할 순간, 그러나 가로등 불빛 아래에는 또다시 그 아이가 서 있었어요. 집 앞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더 끔찍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따라온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다는 건 분명히 느껴졌다고 해요. 지훈은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핸들을 움켜쥐고 숨만 고르며 시간을 버텼어요. 차창 밖바람조차 얼어붙은 듯했고 어깨 위로는 낯선 한기가 내려앉았죠. 그는 직감했어요. 저것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이미 사람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려. 서연은 이어서 두 번째 불문율을 꺼냈어요. 만약 태웠다면 반드시 목적지까지 데려다줘라. 이번엔 성준이라는 기사의 제보였죠. 그는 새벽 2시 무렵 인적이 드문 교차로에서 손을 흔드는 여인을 보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피곤한 눈으로 본 착각이라 여겼지만 뒷모습에서 전해지는 음산한 기운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그러나 성준은 손님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혹시 오늘은 괜찮을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녀를 태웠다고 했죠. 목적지는 산중턱의 외진 곳이었고 달리는 동안 뒷좌석은 얼음장 같은 기운에 잠겼어요. 운전석에 앉아있던 성주는 거울을 통해 손님의 얼굴을 몇 번이고 확인하려 했지만 희미한 윤곽만 보였다고 했어요. 그 순간 그는 확신했죠.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태운 이상 도중에 내릴 수 없었어요. 핸들은 무겁게 눌린 듯했고 가속 페달은 의지와 상관없이 떨렸어요.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마치 가슴을 찢듯 요동쳤죠. 도착 후 그는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았는데 손님은 여전히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고 해요. 아무 기척도 없는데 존재감은 또렷이 남아 있었죠. 그 침묵은 오히려 살아있는 목소리보다 더 무겁게 들려왔어요. 성주는 용기를 내어 다 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대답은 없었죠. 그는 문을 열고 내리려 했는데 그 순간 귓가에 낯선 목소리가 스쳤어요. 고맙습니다. 고요 속에서 울린 짧은 한마디였죠. 성준이 고개를 들었을 때 여인은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가로등 불빛 아래에는 나무에 매달린 검은 형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그는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지만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사는 길게 이어졌고 의심도 받았다고 했죠. 그러나 그날 이후 기묘하게도 그의 영업은 평소보다 몇 배 더 잘 풀렸다고 해요. 마치 누군가 빚을 갚듯 말이죠.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 경험을 단순한 무서운 일로만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끝까지 모셔야 한다는 말은 단순히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규칙이라는 거예요. 성준의 이야기는 그저 괴담이 아니라 불문율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전해진다고 했죠. 그날 이후 성준은 손님을 태울 때마다 목적지를 묻는 방식을 바꿨다고 해요. 평범한 질문이 아니라 마치 의식처럼 원하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꼭 붙였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그날의 서늘한 기억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세 번째 불문율은 더 은밀했어요. 기사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일반 손님들은 알 수 없는 규칙이었죠. 바로 몇 명 타셨어요? 라는 질문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서연은 태민이라는 기사의 경험을 전했어요. 그는 어느 날 평범하게 한 손님을 태웠다고 했죠. 하지만 시동을 켜는 순간 뒷좌석에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얹히는 걸 느꼈다고 했어요. 미묘하게 늘어진 안전벨트, 움직이지 않았는데 흔들리는 그림자. 태민은 애써 모른 척했지만 손님이 말을 걸며 대화가 이어지자 그 정적은 더욱 짙어졌죠. 순간 백미러에는 손님 옆에 낯선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태민은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었어요. 뒷좌석에는 분명 혼자 탄 남자가 있었는데 거울에는 아이가 옆에 붙어 있었죠. 희미한 눈동자가 자기와 시선을 마주하는 듯 했어요. 태민은 얼어붙은 채 핸들을 부여잡으며 그대로 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입술은 바짝 마르고 엔진 소리는 점점 멀어지는 듯 했죠. 어디로 가시나요? 손님의 목소리가 평범했지만 동시에 아이의 입도 똑같이 움직이는 듯 보였어요. 태민은 결코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했어요. 몇 명 타셨어요? 라는 문장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그 질문이 모든 걸 깨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가슴을 짓눌렀죠. 그날 밤 태민은 원래 다니던 코스에서 벗어나 손님이 알려준 길로 들어섰다고 했어요. 그 길은 낙석 사고가 잦은 위험 구간으로 알려진 곳이었죠. 그러나 기묘하게도 그날은 평소와 달리 사고가 멈춘 날이었다는 거예요. 태민은 차 안에 남아있던 낯선 기운이 자신을 다른 길로 이끈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거울 속의 아이는 이미 사라져 있었죠.
손님은 아무렇지 않게 내리고 인사를 건넸지만 태민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날 이후 그는 몇 명이 타셨어요? 라는 질문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했죠. 서연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택시 기사들의 세계에서 이 불문율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생존 규칙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태우지 말라는 것, 태웠다면 끝까지 데려다 주라는 것, 그리고 절대 숫자를 묻지 말라는 것, 이 세 가지는 지역과 세대를 불문하고 반복적으로 등장했다고 했어요. 기사들이 서로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똑같은 규칙을 말한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했죠. 공통된 공포가 만들어낸 무언의 합의, 그것이 바로 이들의 어두운 밤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장치였어요. 민수는 서연의 말을 들으며 한동안 침묵했어요. 라디오 부스 안은 잔잔한 숨결 소리만 남아있었죠. 그는 되묻듯 조용히 말했어요. 결국 기사님들은 매일 밤 사람의 얼굴을 한 그림자들과 함께 달리고 있는 거네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이건 단순히 운이 좋거나 나쁜 문제가 아니라고요. 매일 수많은 손님을 태우는 그들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늘 경계와 공포가 겹쳐진 채 살아간다고 했죠. 눈앞에 손님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순간순간 헷갈린다는 사실이 가장 큰 공포라고 했어요. 지금도 누군가는 늦은 밤 도로 위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을 거예요. 창문 밖에는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과 멀어지는 건물 그림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함께 달리고 있겠죠. 기사들은 말합니다. 눈으로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사람은 아니다. 김인수는 마지막으로 그 말을 청취자들에게 전했어요. 단순히 괴담이 아니라 직업인들이 몸으로 겪어낸 생생한 금기라는 점을 강조했죠. 택시의 불빛은 도로를 밝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그림자도 끌어들이는 법이에요. 그 경계 위에서 기사들은 오늘도 또 다른 밤을 달리고 있었죠.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또 다른 제보를 들려주었어요. 이번에는 제주에서 활동하는 기사 도현이 다시 털어놓은 이야기였죠. 어느 날 그는 평소와 달리 손님을 태운 직후 차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얹히는 걸 느꼈다고 해요. 뒷좌석을 돌아보면 분명 한 사람뿐인데 백미러에는 2 이상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는 때로는 아이였고 때로는 여인의 형체였죠. 도현은 시선을 고정한 채 침묵을 선택했어요. 그 순간부터 엔진 소리는 귓가에 멀어지고 오직 심장 박동만이 도로를 울리듯 크게 다가왔다고 했죠. 그 경험 이후 도현은 기사들끼리 왜 몇 명 타셨어요? 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어요. 손님이 혼자 타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함께 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 질문 한마디가 자칫 잘못하면 숨겨진 존재를 깨워버린다고 믿었어요. 서연은 차분하게 덧붙였어요. 이건 미신이라기보단 직업적 본능 같았어요. 수많은 기사들이 같은 말을 반복했으니까요. 스튜디오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민수는 마이크 앞에서 작은 숨을 들이마신 뒤 묘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질문을 이어갔죠. 그럼 결국 기사님들은 늘 동행자를 의심하면서 운전한다는 거네요. 민수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기사들은 손님이 탑승한 순간부터 미묘한 기운을 감지할 때가 있다고 했죠. 좌석이 조금 더 눌린다든지, 창문에 낯선 김이 서린다든지, 혹은 차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다든지. 작은 변화들이 곧장 불안을 불러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기사들은 그걸 외면한 채 운전을 이어가야만 하죠. 그들이 멈추는 순간 도로 위 생계도 함께 멈추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침묵 속에서 공포를 삼켜내며 밤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연은 또 다른 기묘한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어떤 기사 성주는 어느 날
목적지에 도착해 손님을 내리고 난 뒤에야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고 했죠. 방금 전까지 옆자리에 앉아있던 손님이 차 문을 열고 내리지 않았는데 어느새 자취가 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곧장 시트를 확인했는데 눌린 흔적과 미묘한 체온만이 남아있었다고 했어요. 그 순간 귓가에 다시 한번 들린 목소리, 고맙습니다의 평범한 인사였지만 차 안에 남겨진 잔향은 오히려 더 끔찍했다고 했죠. 성주는 그날 이후 빈 좌석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졌다고 말했어요. 지훈 역시 한 번은 손님을 태우고 도로를 달리던 중 차 안 라디오가 갑자기 잡음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음악 대신 흘러나온 건 알 수 없는 속삭임이었죠. 그는 손님에게 혹시 라디오를 만졌냐고 물었지만 뒷좌석은 침묵뿐이었어요. 곧이어 잡음은 사라졌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지훈은 백미러를 보며 몸을 떨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손님의 입술이 라디오의 음성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말소리와 입술이 완벽히 겹쳐진 그 광경은 오래도록 지훈의 뇌리에 남았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이어가던 서연은 덧붙였어요. 택시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그림자가 함께 오가는 작은 공간 같았어요. 기사들은 그 작은 공간에서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존재까지 마주한다고 했죠. 그래서 문을 열고 닫는 단순한 행위조차 하나의 의식처럼 여겨진다고 했어요. 차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림자를 막거나 때로는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문을 여는 행위 자체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생계 때문에 멈추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이 직업이 가진 가장 깊은 그림자라고 했죠.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청취자들에게 조용히 물었죠. 여러분은 만약 늦은 밤 택시 안에서 이런 경험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공포의 재현이었어요. 청취자들도 라디오를 들으며 마치 함께 차 안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창문 밖은 어둠뿐이고 유리에는 자기 얼굴이 비치지만 그 뒤편에는 낯선 시선이 숨어있는 듯한 기분. 서연은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조차 긴장을 감추려는 방어처럼 보였죠. 결국 라디오 부스 안에도 서늘한 공기가 내려앉았어요. 이야기는 끝에 다다랐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었어요. 기사들이 전하는 세 가지 불문율은 정말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생존의 지혜일까요? 서연은 그 답을 내리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직업은 때때로 사람을 단련시키지만 동시에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택시 기사님들의 목소리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담긴 기록 같았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짧은 정적 속에서 청취자들은 각자의 상상으로 빈자리를 메웠을 거예요. 그 정적 자체가 또 다른 공포였죠. 밤거리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었어요. 불빛은 희미하고 바람은 차갑게 스며들었죠. 서연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만 그 옆자리에는 무엇이 앉아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단순히 무서움을 넘어서 직업의 무게를 다시 일깨웠어요. 기사들은 그 무게를 감당하며 오늘도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죠. 귀신이든 사람이든 혹은 그 경계에 선 무언가든 택시 안은 언제든 또 다른 동승자를 맞이할 준비가 된 공간이었어요.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쉰 뒤 방송을 마무리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괴담이 아니라 누군가의 실제 삶 속에서 반복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기억해주세요. 도로 위를 달리는 불빛 하나하나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청취자들의 귀에는 오래 남았을 거예요.
라디오 부스를 감싸던 정적은 어둠보다 더 깊었고 그 속에서 청취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한 번 더 확인했을 거예요. 빈 좌석이 정말 비어 있는지 혹은 누군가 이미 타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본능이었죠.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